어떻게 아침 식사 하셔야죠? 아침 식사 오늘 못했어요. 좀 하셔야 할 텐데 건강 신경 쓰시고. 네,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 10년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그 학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학생도 이제 성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서 이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조례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예. 그동안 이제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이 당연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는데요. 음.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일깨우는데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조례는 우리나라 헌법의 권리들을 학생에 맞게 정량으로 보면 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헌법과 저희조를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학생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학생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뭐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발자취 어떤 네.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가장 큰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체벌 이 부분이 가장 좀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좀 부분인데요. 아, 체벌이요? 예, 체벌이요. 음. 체벌인데 2010년에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68.7%가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 계속 좀 시대가 변화하고 저희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좀 높아지면서 2019년대는 체벌에 대한 경험에 대한 수치가 7.9%로 가장 좀 줄었습니다. 예. 체벌이 가장 많이 줄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거는 뭐 많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뭐 저희 때도 그렇지만 강제적인 어떤 소지품 검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2011년도에는 한 51%였던 것들이 작년에는 한 6.6%로 이게 조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9시 등교 아이들의 어떤 수면권, 건강권을 보장해 9시 등교. 그다음에 9시 등교가 네, 2014년에 네 실시가 맞습니다.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어지고 상벌점제 폐지, 그다음에 뭐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폐지, 뭐 이런 것들을 변화하면서 예. 학생권을 신장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이제 우리 청취자들하고 좀 같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좀 풀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 인권 조례가 좀 개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 상당히 교육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네, 맞아요. 우리 사무관님. 예, 그때 당시에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네, 우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체내 학교 체벌 금지도 들어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강제 야간 자율학습 보충 수업 금지 네, 그다음에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네, 또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예, 그리고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네, 또 특정 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네,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저는 예, 솔직히 교육계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무관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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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을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고 보충 수업을 시키는 이유가 네,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어차피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도 네,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을 좀 참고 하다 보면은 성적이 올라가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학생이 좋은 건데 네,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라는 표현과 네,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시행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 그 네, 다음에 학생 동의를 해야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네,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게 파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말씀하신 대로, 뭐, 아이들이 약간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은 성적도 좀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강제적인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어떤 꿈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꼭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좀 있잖아요. 공부에 관심 없는 네. 학생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 방면을 통해 가지고 네. 꿈을 또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꼭 뭐 야간 자율학습을 무조건 뭐 반대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그 동의와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을 좀 소중히 여긴 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참. 그래도 전국 최초로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게 일단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창휘 사무관님, 네. 그 지난 10월 5일이 이제 그 여러 행사들을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행사들을 진행을 했던 건가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10월 5일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공포된 날입니다. 이제 제정된 날은 9월 17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월 5일을 저희가 이제 조례 공포일로 좀 보고 있고, 그다음 매년 저희가 10월을 학교 공동체 인권의 달이라고 정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특히 그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공동체 인권을 주제로 해서 UCC 웹툰 공모전을 진행해서 결과를 좀 발표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웹진, 그다음에 인권 교육 자료 이런 것들 아직은 뭐 배포하지 않았는데 이제 배포해서 이제 홍보할 계획이고, 그다음 10주년 관련 그 홍보 영상도 거의 좀 제작이 완성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배포해서 좀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10월 31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학생권 관련해서 이제 포럼을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좀 생중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되게 지금 모든 그런 행사들을 우리 이창휘 사무관님께서 다 진행하시나 봐요. 아니, 저희 뭐 같이 이렇게 저기 그 팀원들이 같이 이제 하고 좀 있습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되게 힘차서 되게 듣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무관님.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고요, 경기도 이후에?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주라든지, 그다음에 전라북도라든지, 그다음 서울이라든지 해서 지역에서 그 조례가 좀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저쪽 제주도라든지 인천 광역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지역에서도 이제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잘 좀 제정이 될 거라고 좀 예상되어지는데 많은 또 이제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러겠죠.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반론도 있고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뭐 시작이 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권이 많이 좀 침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견해는 학생과 교사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또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고 학생들은 또 선생님들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권과의 충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학생 인권이 인권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로서 어떤 조성되어질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오늘 질문이 많아요, 사무관님. 네. 그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하고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 9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서 인권 정책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구성원 자체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자 학생들도 포함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청취하는 그 기구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인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학생을 비롯해서 인권 전문가도 같이 좀 참여합니다. 전문가도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어떤 교사,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학생 인권 정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이창휘 사무관님께서도 지금 선생님이시죠? 아니 저는 네. 그 교사는 아니고요. 그 네. 학생 인권 옹호관이 저희가 한 4명 있거든요. 예, 예. 그중에 이제 팀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음. 제 직책이 이제 사무관인 겁니다. 아, 그래도 이제 학생들은 우리 이창희 네. 사무관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하죠. 예, 보통. 예. 예, 선생님이신데. 자, 예.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네, 네. 좀 드릴게요. 물론 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분명 뭐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들 이야기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좀 정착이 좀 되어지면, 예.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어떤 그 관계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대안들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권이 신장이 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좀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전히 그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문 앞에서 용모복장에 대한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개선이 되어서 예, 이걸 뭐 예. 하지 말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교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관련 선생님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져가지고 학교 문화가 좀 학교에 아침에 좀 등교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런 좀 분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등한 그 학교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네. 그 역할을 좀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맡은 역할 잘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인권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